파더 천병훈 TV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가을의 절정, 여러분과 함께 저의 소설 백세의 악령, 원제 천국에서 눈 떠나는 감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절망의 선고 18페이지. 이미라 환자님 혈액검사가 나왔는데요. 백혈병 같습니다. 서둘러 큰 병원에 가 검사하셔야겠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의사와 마주 앉은 아내는 전신에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느꼈다. 의사가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전혀 남의 일처럼 관심 없다는 듯 툭 튀어나왔다. 이미라 환자님, 환자님은 지금 백혈병에 걸리셨다니까요. 탁자 위에 놓인 차트에서 눈을 뗀 의사가 도리어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의사가 당혹해하는 눈빛이었다. 다분히 의아하고도 남음이 있는 환자였다. 알아요. 아는데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못된 병에 걸렸다는데 울고불고 한들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 아니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건 삶을 포기한 사람이거나 인생이란 것에 도통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이미라는 그런 것과는 무관한 평범한 여자였다. 현재 환자님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10배나 되게 높습니다. 의뢰서를 써줄 테니 서둘러 큰 병원으로 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귀에 의사의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함만을 가져다 주었다. 조심해, 엄마! 의사와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아내가 휘청이자 곁에 섰던 슬기가 얼른 붙잡았다. 몸을 지탱하고 있던 기운은 어디로 갔는지 바닥이 발밑에서 요동을 쳐댔다. 자기야, 이거 받아. 짖진 모습으로 들어선 아내가 뭔가를 내밀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손을 멈추고 아내의 손에서 받아든 것은 얇은 봉투 하나였다. 이게 무슨 봉투야? 영문도 모르고 받아든 봉투를 손에 쥔 채 겉옷을 장롱에 걸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 백혈병이래. 슬기가 엄마 곁에서 옷을 거는 걸 도와주며 대답했다. 순간 슬기의 말이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되어 가슴으로 쿵 소리를 내며 곤두박질을 쳤다. 모든 뇌세포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춰버린 듯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백혈병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나를 놀리기 위해 슬기와 합세해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다. 백혈병이 백혈병이지 뭐겠어. 수치가 10배래. 큰 병원으로 가라면서 의뢰서를 써줬어.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가슴팍을 촘촘히 파고들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아니 자기한테 연거푸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걸 난들 어떻게 알겠어. 아내는 깡마른 몸을 맨 바닥에 누이며 한숨처럼 말을 흘렸다. 까닭 모를 분노가 가슴 저면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 생사를 넘나드는 임파선 결핵과의 싸움이 끝난 지 고작해야 2년도 채 안 되었다. 아이 좋아. 우리 꿍꿍이 학교에 잘 다녀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배웅했다. 송이 목을 두 팔로 감고 볼을 비비며 아이 좋아 하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6 식구가 둘러 앉았던 밥상을 치우고 방바닥을 닦고 하는 동안 아내는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 방으로 가 어지럽혀진 것들을 정리한 다음 이제 우리 시간이란 말과 함께 2잔의 커피를 쟁반에 받쳐들고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왔다. 겉으로는 달라진 구석이 없었다. 그렇지만 아내도 나도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툼한 안개 같은 것이 가슴 전체를 뒤덮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가슴 밖으로 내보이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다. 집을 나선 딸들의 표정 역시 무거웠다. 슬기를 통해 전해 들은 듯 보였다. 어서 준비해. 오집사님 도착할 때가 다 됐어. 알았어.
쟁반을 들고 나가며 준비를 재촉하자 아내가 짧게 대답하고 옷장문을 열었다. 기운을 소실한 짧은 한마디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와 내가 아파트를 나서자 오 집사가 차에서 내리며 안타깝다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사는 데까지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죠, 뭐. 아내가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억지로 일으키려는 웃음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오 집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천 집사님이 전화하셨다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놀랐어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 집사는 시선을 앞으로 둔 채 도로를 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교회 사찰로서 신도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까지 운전하고 있었다. 목사님도 많이 걱정하세요. 병원에서 볼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 도와주라며 당부하셨어요. 당장 움직이려면 눈이 있어야 했다. 더구나 대형 병원처럼 절차가 복잡한 곳에서는 더 그러했다. 초롱한 눈들이 넷이나 있어도 모두 학교에 묶여 있어서 곁을 따라주지 못했다. 여의도 S병원 혈액내과 K 교수를 마주하기까지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1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가지고 3차 병원에 곧장 걸음한 것에서부터 벽에 부딪혔다. 어차피 2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하는 터무니없는 절차가 우습게만 여겨졌다. 이미 지쳐있는 환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체열을 마치고 외래 진료실 앞까지 오자 아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곳은 암 환자, 혈액질환 환자들로 북적였다. 통로 가득히 비슷한 증상을 지닌 환자들이 주고받는 얘기들로 넘쳐났다. 이미라님. 어수선하던 통로가 한산할 즈음 간호사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네. 나는 대답을 하고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아내는 K 교수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취혈검사 결과를 보면 백혈구의 수치가 무척 높아요. 속히 이 수치를 내리는 치료부터 해야겠어요. 아내의 체혈검사 기록을 한참 동안 뒤적이던 K 교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내가 백혈병이란 말입니까? 하나마나 한 말이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기대가 허물어져 버린 순간의 공허함이 나도 모르게 탄식처럼 한 토막의 말로 흘러나왔다. 네, 백혈병이 맞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중에서도 만성이냐 급성이냐는 것과 그 외에 알아봐야 할 것들이 더 있는데 그것들은 골수검사를 하면 알게 될 거고요. 나는 곁에 있는 진탈대에 걸터 앉아 버렸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 그럼 골수검사는 오늘 하나요?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만 섰던 오 집사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예약을 해야 하고요. 지금 급선무는 환자의 백혈구 수치를 안정선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자, 환자분 잠깐 일어나서 진찰대 위로 올라가 누워보세요. K 교수는 비장의 이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찰대 위에 누운 아내의 배와 허리 부분을 촉진해 나갔다. 비장은 부은 것 같지 않은데. 진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선생님, 조금 전에 백혈구 수치를 속히 내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아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준비하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항암주사를 써야죠. 그러려면 지금 당장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대략 5일 정도는 입원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할 거고요. 말을 마친 K 교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간호사와 병실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입원할 형편이 못 되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입원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물음에 K 교수는 멈칫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임미라 씨는 당장 입원을 해야 할 만큼 급한 상태인데 입원을 하지 않겠다니요. K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눈에는 다분히 한심한 환자로 비춰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시각장애인이고
집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밖에 없으니 제가 입원을 해도 간병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몸으로 항암 주사를 이겨낼 자신도 없고요. 아내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원할 수 없는 사유를 변론했다. 여보, 지금 급한 건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일단 입원을 하자. 그리고 나머진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간병인들 처지도 아닌데 안 못 보는 자기가 간병을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항암 주사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 이 몸으로 항암 주사를 맞다가 못 견디고 죽느니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죽는 편을 택할 거야. 아내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의 말대로 몸무게 40kg도 못 되는 체력을 가지고 혹독한 항암 주사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실상은 걱정이었다. 하지만 위험 수위까지 도달한 백혈구의 수치를 급속히 떨어뜨리기 위한 처방이라는 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환자가 입원을 원치 않는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먹는 항암제를 투약하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나와 진찰받고 약을 받아가도록 하시죠. 그렇지만 환자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환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병원에 오라는 날 어기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입을 열었다. 짧은 한숨과 함께 말을 마친 K 교수는 간호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시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골수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나머지 얘기는 그때 합시다. 그리고 그때까지 복용할 약은 받아가도록 하세요. 간호사와 대화를 끝낸 K 교수가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환자의 차트를 뒤적거렸다. 우린 간호사가 건네준 용지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와 수납 창고를 향해 걸었다. 걷는 발걸음의 무게가 천근처럼 느껴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과 함께 도무지 가는조차 할 길이 없는 앞으로의 일들이 그저 까마득하기만 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를 의자에 앉혀두고 오집사와 수납 창고로 갔다. 그런데 창고 여직원이 내민 영수증을 들여다본 오집사가 정색을 하고 반문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남대없는 고객의 반응에 수납 직원이 까닭을 모르겠다는 투로 되물었다. 이 환자는 의료보호 대상 환자인데 여기 고지된 비용은 뭡니까? 금액이 얼마인데 그래요? 나 역시도 의아한 기분이 되어 물었다. 40만 원이 넘는 액수예요. 놀랄 만한 금액이었다. 진료실에서 받아온 용지와 함께 의료보호 카드를 접수했으니 의료보호 대상자임을 모를 리 없었다. 잘못된 것은 없는데요. 특진료에다가 대부분이 골수검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의료보호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돌려받은 영수증을 유심히 들여다본 여직원이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한 가닥 기대가 여지없이 계산착오로 돌변해버린 순간이었다. 골수검사는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영수증에 올라앉은 액수만큼의 금액을 그들의 손바닥에 올려놔줘야 했다. 이제 막 첫 문턱을 넘었을 뿐인데 앞으로 닥칠 숱한 일들이 까마득한 장벽처럼 아득했다.